패권국의 흥망성쇠에는 유동성 공급의 방법과 붕괴가 핵심이다. 전쟁은 유동성의 공급 방식과 글로벌 무역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강제 과정에서 발생한다. 승자의 방식이 유동성 공급 방식으로 굳어진다. 스페인은 포토시 등에서 은을 퍼올려서 실물 화폐를 공급했다. 전 세계를 은본위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중국, 마닐레까지 이 은은 흘러들어왔다. 지금 이 시대까지 의미가 남은 방식을 창출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상업 신용이 고안되었고 신용 창출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된 나라가 네덜란드다. 튤립 버블의 붕괴와 반복되는 영란 전쟁, 영국의 명예혁명 후 오라녀공이 영국 왕이 됨에 따라 사실상 네덜란드의 패권과 금융 시스템은 영국으로 그대로 이전된다. 영국은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런던에 본사를 둔 은행들의 전세계적 네트워크에 의지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류시켰다. 식민지를 건설하고 스털링존을 구축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강제했다. 영국 시스템의 환류 기능이 고장난 건 19세기 초반 중국과의 무역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한 그들의 대책이 아편무역이었다. 패권 전쟁일 줄 알았으나 식민지 점령 전쟁처럼 되어버린 영국과 중국의 국제 유동성을 둘러싼 대결이 아편 전쟁이다. 영국은 금과 은, 채권 등 국제 유동성에 대한 통제를 다시 손에 쥐게 된다. 영국이 패권을 놓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후에 행한 양아치 행태가 컸다. 당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건물들은 영국의 보험을 들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미국으로 흘러들게 된다. 이 보상금을 환류시키기 위해 영국은 고금리 정책을 쓴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영국의 고금리 채권을 사들이며 보상금이 영국으로 환류되고 미국은 유동성 부족에 의한 경기 불황을 겪게 된다. 이에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은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리 정책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다. JP 모건을 필두로 그들은 FRB를 만들어 나간다. 미국이 영국 금융 패권으로부터 독립을 한 순간이고 세계가 자본이 유통과 권력의 블록이 일치하는 블록 경제 시대, 닫힌 식민지 경제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식민지를 확보하지 못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등의 설탕, 고무, 석유 등 필수 원자재 확보 및 자본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세계대전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고무와 석유 자동차 산업과 중공업의 핵심 원료를 둘러싼 관세 및 수출 장벽은 전쟁의 핵심 이유였다. 독일은 합성 고무를 만들고 석탄을 액화해 석유를 만드는 등 식민지가 없으면 화학으로라는 기치 아래 질소 추출, 고무 합성 등을 해냈지만 결국 석유는 극복해내지 못했다. 그들은 카스피의 유전지대를 향해 그리고 바그다드를 향해 대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엔 미국의 달러 근본위제 질서를 구축했다. 그들은 미국을 해외에 주둔시켰고 그 미군 기지에는 어디서나 김미어, 초콜릿을 외치는 꼬마들이 있었고 미국의 달러 냄새가 나는 일이라면 누구든 미친 듯이 일했다. 우리나라의 한진과 현대는 미군 부대 발주 하청을 하며 성장했다. 해외 주둔 미군, 마셜 플랜 등의 대외 원조는 세계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었고 국제 무흥은행 등이 공급하는 개발 원조도 전후 회복의 핵심이 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계가 붕괴한 건 의심 많은 드골이 금태환을 요구하면서부터다. 드골이 금태환을 요구할 즈음 그는 실각한다. 68 혁명이 터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가 미친 듯이 세계를 강타하는 동안 미국은 시간을 벌고 금태환 시스템을 페트로달러 시대로 전환한다.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찍고 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채권을 차곡차곡 쌓는다. 무조건 우상향 그래프로 채권은 발행되고 구매되어야 하는 시스템의 탄생. 이 시대의 최대 수혜국은 일본과 독일이었다. 무한정 찍히는 달러를 구조적으로 빨아먹는 수출 경제 국가들이었다. 대한민국도 개꿀을 빨았다. 이 시대의 수출 경제 중심에 경제 기획을 한 건 신의 한 수였다. 이 시스템의 위기는 일본, 독일로 들어간 돈의 환류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이는 강제적 조정 수단으로 극복된다. 프라자 합의 말이다. 일본과 독일은 대규모 미채권을 매입했으며 환율을 강제 조정했다. 일본과 독일은 채권 매입을 통해 달러를 미국으로 환류시키고 평가 절상을 통해 달러 흡수의 제어기를 달았다. 이 시스템이 붕괴한 건 2008년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이 국내에서 미친 듯이 신용을 창출하며 유동성을 키우고 대규모 버블을 만든 사태. 미국 패권 탄생이라는 빅뱅 이래로 확장 공급되던 달러가 대규모 수축이 되고 증발될 위기에 봉착. 버블이 터지고 세계 경제가 터지기 직전에 등장한 방법. 양적 완화. 무제한적인 달러 공급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대사건. 버블로 사라진 신용을 메르고도 남을 유동성의 공급, 일단 질서가 잡히는 세계. 그러나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 조세, 조공에 심히 빈정이 상한 나라의 등장.
바로 패권도 전국 중국 1대1로 시작 AIIB를 통한 차관 제공, 교통 인프라와 함께 상업 금융 인프라도 함께 수출, 위안화 또는 달러 스왑을 통해 중국 패권 질서 구축 시도, 위안화 결제망 CPS 구축 시도, 이 와중에 터진 코로나, 또 한 번의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그리고 드디어 국채의 무게에 짓눌리는 미국의 재무부. 채권 이자를 신규 채권으로 발행해서 내던 시스템이 붕괴로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유일한 해결책은 미 채권에 대한 사실상의 탕감, 또는 미국이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를 청산하고 흑자 재정 운영을 통한 채권의 청산. 미국이 채권을 흑자 재정으로 청산하면 생기는 문제, 전 세계 경제의 수축, 그리고 미 패권 질서의 붕괴. 미 패권 질서 붕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각 국이 외환 보유고를 급격히 늘리고 백년물 채권 등을 통해 사실상 탕감 수준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 문제는 앞으로 90일. 미국이 원하는 조치가 가능하겠는가? 그럼 역으로 질문, 미국을 대체할 유동성 공급 패권국이 있는가? 해적이 유조선을 납치해 팔아먹고 컨테이너선을 탈취해 대규모 암시장을 통해 상품을 유통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패권국 역할을 대체할 국제경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할까? 아덴만의 후티 방언과 에디오피아의 해적이 스페인과 영국을 털어먹던 캐러비안의 해적 시대를 다시 열지 말란 법이 있나? 우리도 왜구를 기억하지 않는가? 조선이 왜 무역을 포기했나? 무역이 없으면 왜구도 없다. 이거 아니었나? 자, 무역은 하고 싶고 해상교통로에 패권국은 있어야 하고 패권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새로운 도전자 중국은 못 믿겠고 이 상황에서 90일의 유예기간. 인류는 타협점을 찾아낼 것인가? 미패권 시스템 이후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게 붕괴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무역대국, 국방대국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은 이런 대혼란 속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무엇라 생각하고 있는가?